네, 점심 이후에 시장 이슈들 차례차례 점검해보는 이 시각 K스타. 오늘 도움 주실 두 분의 멘토 소개해드리죠. 임주와 엘리고스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FS 리서치의 박종훈 멘토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이제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 오늘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오늘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간 조정폭에 대한 반발 매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반도체 업종은 좀 살아날 거다라는 예상은 있죠. 그렇다면 주식 매수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가 다들 고민 아니겠습니까? 같이 두 분의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주원 멘토부터 얘기 좀 해주실까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네. 그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됐었던 아마존 웹 서비스 리인벤트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행사에서 얘기가 나눴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위 클라우드 하면은 그냥 정보만 저장하는 수준이다 정도 생각하실 텐데 거기에 ARM이 설계를 한 어떤 AI 솔루션하고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퀀텀 컴퓨터로 퀀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매출이 안 나는 이런 불황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1초에 200만 번씩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기업들의 사례들을 발표하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 사례들 대표적인 우리 그 고객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삼성전자라든가 LG CNC 그리고 쿠팡도 있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모라이 같은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 빅데이터를 돌려봤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수요 예측을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내년 3분기에 좋아진다라는 결판을 내고서 얘기가 나온 것이므로 사실 그걸 기반으로 미리 지금 사도 되지 않겠냐라는 수급으로 좀 추정이 돼 보이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쿠팡이 최근에 흑자를 전환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솔루션을 돌려보고 동선이라던가 매출 추이라던가 좀 인력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물류의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주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됐는데 그 행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회사들은 로컬 매저라는 호주 회사였거든요. 코로나 때 마이너스 70% 매출 하락을 했었는데 이 솔루션을 돌리고 나서 500%가 증가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2년 전부터 아마존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등, 아마존이 AR이랑 뭔가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그냥 가시화돼 있는 상태에서 2년 뒤 지금 행사에서 뭔가 그걸 해보니 기업들이 많이 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추출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하여금 이쪽으로 뭔가 좀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하되 AI의 솔루션이라든가 네네.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빠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매출으로 갈 수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게 지금 계속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바닥에서 수급을 좀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주원 멘토께서 주목하신 것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러니까 AWS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도 제공하고 하는 것처럼 더 인기를 끈다라고 하면 그쪽에 쓰이는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IT 관련 업종들이 그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데이터도 거기서 확인이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반도체 업종에 조금 활기가 불어 넣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박종훈 멘토께서는 반도체의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예,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를 항상 사람들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느냐. 둘째는 그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는데요. 지금 상황은 시장이 단기로는 바닥을 찍고 좀 다시 박스권이긴 하지만 한 2,370에서 한 2,500까지 단기 박스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370 왔으니까 다시 이제 한 2,500까지 단기적으로 좀 가겠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삼성전자는 6만 원, 하이닉스는 8만 원 깨면 사도 크게 물리지 않는다. 단기로 봐도 한 5%에서 10%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업황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사 보시면은 그 한은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 반도체 나아지면 그때 우리 경기도 조금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사람들이 또 인식하기를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하니까 뭐 내년 봄 정도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장 이슈로서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뭐 다음 주 그 CPI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 수치들 보고 그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때도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월 가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연초에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네.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 2100까지 전저점이 2130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뿐 아니라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한 박스권 흐름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 상위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려면 이 두 종목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박스권을 한 지금 지수대에서 2,500선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는 박스대라고 본다면 지금 사놓으면 2,500까지는 조금 올라가면서 또 한 번에 그 구간에서 뭔가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베팅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임주환 멘토께서는 주로 이제 차트 많이 보시고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하냐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보이십니까? 뭐 차트가 아니라 사실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 때 샀더니 보통 내려가서 이제 못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좀 가나 싶어서 샀더니 뭐 더 안 가고 이런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막상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업황이 호조된다고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보통 그때는 그 주식을 안 갖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네네. 자존심을 좀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사실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죠. 네.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나 없을 수가 삼성전자는 지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가 만약에 연말 또는 연초에 조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종목 안 오르면 사실 증시가 오르기는 힘들거든요. 그와 연관돼서 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SK 하이닉스의 적자 규모에 대한 좀 걱정을 하는 기사들이 좀 있던데요. 박종원 멘토께서는 SK 하이닉스의 적자 규모가 한 22조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차입금이 22조군요. 그리고 올해 좀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그 이슈는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고 그래서 과거의 실적들 그 업황 사이클을 보면서 실적들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적자 났던 경우는 꽤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그 사이클에 돌입했기 때문에 적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침체 같은 경우에 수요가 꺾이면 말은 서로 인정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을 합니다. 당연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네. 적자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에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반도체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좀 잘 커버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주 SK 자체가 사업이 워낙 또 커지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인데요. 2차 전지가 지금 한창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이닉스가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나면은 사실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조금 불거질 수 있어서 좀 아쉽긴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수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뭐 회사가 휘청할 정도의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이슈로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하이닉스 8만 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럴 때는 뭐 매매 차원에서 다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사실 경영자의 몫이죠.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해내느냐는 SK 하이닉스의 이제 CEO라든지 경영진이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을 저희가 순환 사이클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적자가 나는 구간이 최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시 순환 사이클이 올라가는 구간.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자 구간을 도리어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이슈가 아마도 더 관심이 더 높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정도 조정이라면 2차 전지는 계속 좋다고 저희가 얘기했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2차 전지는 계속 관심 가지십시오라고 전문가들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박종훈 멘토부터 2차 전지는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계속 2차 전지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이제 사실 때는 좀 조정이 오면은 보시라고 했는데 그 조정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오늘 LG엔솔이 최근에 조금 더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그 첫 번째는 그 수급적인 네. 이슈로서 내년 1월에 보호해소 1년짜리가 풀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회사인 LG화학 측면에서는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서 자금을 좀 확보해야 자기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은 그 LG엔솔이 조금 더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도 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11월, 11월에 나오기로 예상되었던 뭐 삼성도 그렇고 미국 투자라던가 투자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슬로우다운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사이에 우려됐던 점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빠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총 상위주 입장에서는 수출주 입장에서는 2차 전지든 반도체든 환율이 그동안 덕을 봤던 게 꽤 컸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적이 빠질 거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조정은 생각보다 조금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네. 문제가 이 수출주에는 되게 독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율 수혜를 올해 작년 보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수혜를 받았지만 그거 외로 또 이제 거꾸로 이제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좀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환율이 더 떨어져서 한 1,2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왔을 때 우리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실적이 빠지는 양만큼이 더 큰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가를 좀 따져보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올 때 조금씩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뭐 그냥 계속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셀업체도 해당되지만 지금 그 소재 업체들까지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전부 밸류체인을 다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차원에서 보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더 조정이 갈 수는 있지만 지금도 조금 사고 조정이 또 나오면 또 사고 이렇게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소한 LG에너솔루션 수급 문제가 네. 오버행이 좀 해결되는 1월 이후까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라는 게 그러니까 매수하지 말고 매수를 좀 기다려라. 다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못 참겠다 하시면 네. 조금씩 사시는데 그래도 그럼 하락의 조정의 끝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라는 걸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기간상으로는 LG에너솔루션 그 오버행이 좀 어느 정도 마감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낫다. 보수적으로 그때까지는 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또 풀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인다라는 분석이시고요. 전반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의 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약세를 보이는 게 시장 전반에 조금 분위기를 좀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미국 민주당이 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법안 안에 특정 국가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자유무역 협정이 되지 않는 국가의 배터리는 뭐 재활용도 쓸 수 없다, 뭐 판매하는데 뭐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제일 수혜를 보고 먼저 상승을 한 거고요. 시진핑이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 나오면서 방문을 하게 되면서 중국도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뭐 배터리 소재들을 배척하는 전제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광산을 확보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은 수혜를 엄청 보겠지라는 전제로 지금 괜찮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제 중국 비아디 회사 사장이 미국에다가 이제 의회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인플레 법안 안에 특정 단어 하나만 좀 수정해주면 좋겠다. 중국 좀 적게 빼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더니 미국 의회에서 입장은 뭐 자세한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유무역 협정한 회사,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만 일단 진행할 거니까 뭐 스탠스를 정확히 표현해줘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광물과 생산을 한 걸 가지고 매출이 누가 더 많이 나고 시장을 점유할 것인가를 이제 논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이제 12월, 11월에 반등을 한 건데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중국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150% 올랐고 탄산 리튬도 지금 2배 올랐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격이 빠질 생각이 없고 전체 생산량이 여기서 뭐 갑자기 확 뭐 이렇게 2배, 3배 늘어난 게 아니라 생산량이 200만 톤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비슷하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중국도 인플레 법안 수정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유해잖아요. 그 유해에 포함돼서 중국도 같이 가게 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당연히 지금 조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관망하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밍을 조금 기회로 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악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한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기업들이 우리의 매출 예상치는 달라진 게 없다. 중국이 포함되더라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시황에서 가시화되어야지 아마도 빠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IRA라고 부르는 저희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 이제 그걸 시행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국 배제다라는 해석들이 있죠. 근데 임주환 멘토께서는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우리들도 어차피 그 FTA 맺어져 있는 국가고 자연무역하고 있는 국가인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게 조금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중국을 배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돼 봐야 되죠. 미국이 지금 중국과 워낙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조금 완화해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해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조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정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은 조정폭이 좀 큽니다. 근데 그 소재 업종이나 양극재 이쪽들은 올랐던 것들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조정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뭐 흔히 말하는 양극재 업체들 굉장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이 정도 조정하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박종원 멘토께서 양극재 업체라든지 진짜 많이 오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케미컬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일단 그 소재를 분류해서 양극재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이 2025년 밸류에이션 가장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을 땡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이미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환율 얘기라던가 그다음에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했는지 가만히 다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다시 조정이 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조정이 다 온 것 같냐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LNF 같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공장 짓는 거에 대한 허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풀어지면 그런 이슈로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양극재 업체에서는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재 업체 중에서 좋아지는 좀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걸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그리고 이제 분리막하고 전해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리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짜 리튬을 할 수 있는 애들과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에코프로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IRA 법안 관련해서는 그 소재 쪽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에코프로 BM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것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음극재,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같이 분리막하는 업체들, 요 정도 위주에서 큰 종목들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죠.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 파업 종료를 결정하고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하겠다. 오늘 뭐 파업과 관련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운임제와 관련돼서 3년 뭐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또 복귀하고 나면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또 당근책을 던졌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복귀를 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 현장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투표 결과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소재업체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임주환 멘토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소재업체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시황들을 소재 관련된 시황들을 보면은 뭐 광물을 어떻게든 좀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집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한 이틀 전부터 광물 관련 주의보, 뭐 종목 조심해라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수급은 또 짱짱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저는 한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서는 결국 한알령 관련주 위주로 좀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음반 판매라든가 뭐 방금 전에 뭐 파업 문제로 좀 실적을 예상할 수 없었던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셀과 소재 둘 중에 하나 골라보자면 소재 쪽이 훨씬 더 지금 트레이딩하기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광물을 확보하면 네. 향후 몇 년간 얼만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숫자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경기는 좋아질 거고 팔리는 수량은 셀은 이제 경기가 호조되면 얼마나 팔릴 거다 예상한 숫자에서 실망하면 실망 매물이 또 기대한 만큼 우리가 또 경기가 당장 다음 분기에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수급을 뭐 미리 이렇게 가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서 네. 소재 쪽이 아무래도 숫자로 보기에는 좀 명확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광물 지역을 찾았는데 거기에다가 뭐 200조를 투자를 했더니 그 광물은 향후 뭐 5년간 10년간 몇 네. 호씩 나온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아마도 기대감으로 트레이딩이 다소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랑 다음 주 초반은 좀 조정권력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알령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저희가 세 번째 주제가 중국의 스르생이라고 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컨텐츠가 중국에서 스트리밍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 외에도 한 작품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경이라는 작품도 이제 중국에서 방영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알령의 해제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큽니다. 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임주환 멘토부터 하실까요? 이 다음에 어떤 작품을 사갈까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원하는 컨텐츠는 뭐 살인극이라든가 뭐 범죄물이라든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뭔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방 범죄가 날 수 있는 거는 별로 사가지 않을 거는 확실했었고 그래서 어떤 걸 사갈지 많이 이제야 돈을 주고 사가는구나라는 전제로 뭘 사갈까 이렇게 봤더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면 사실 뭐 이제 의료 부분들을 뭐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뭐 가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향후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2017, 18, 19, 20, 21년도 사이에 그동안 불법으로 유통됐던 드라마 중 좀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긍정적으로 갈 만한 그런 드라마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영화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콘텐츠를 사가는 이유는 OTT의 많은 접속자와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 OTT는 중국 내에 있는 OTT 서비스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수가 많은 드라마를 판매하는 쪽, 사가는 쪽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영화 부분은 다소 그냥 좀 일시적인 그냥 이벤트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시진핑이 얘기했던 거는 행사, 그러니까 배우가 와서 하는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였기 때문에 영화가 판매돼서 OTT가 사가서 돈을 버는 구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영화 배우로 출연한 배우가 중국 가서 행사를 해서 엔터테인먼트사가 돈을 버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만약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음원이 아마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원 관련주들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워낙 그 음악이 많이 나오니까요. 음악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음원 관련주들도 좀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니뮤직 정도가 지금 네. 그냥 차트상으로는 무난한 것 같고요. NH벅스는 좀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니뮤직이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박종원 멘토께서는 이 컨텐츠주들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뭐 앞서서 디테일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중국 관련된 업체들의
그 콘텐츠나 이런 업체들이 갑자기 뜰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동안 10월, 11월 동안 보시면 미국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 이제 그 강대국들의 이제 또 손가르기가 시작됐고 미국하고 유럽 쪽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하고 중동 쪽 이렇게 나뉘게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먼저 발표를 했고 중국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제한적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것들이 제한적이었고 또 시진핑 3년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묶여 있다가 그동안 10월, 11월 보시면 그래서 2차 전지라던가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이제 미국 투자를 하는 업체들에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갑자기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완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다음에 중국이 또 사우디하고 협력하면서 네. 또 그 사우디 쪽에서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뭐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또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 연말까지는 지속될 거라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제 그 OTT 관련된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느 정도 적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자기 편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려면 당근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 당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콘텐츠를 좀 풀어주는 것들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친한 척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긴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화장품도 그랬지만 네. 기대감만 해서 올라가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또 그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바타 2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바타 2를 개봉하게 되면 중국도 지금 보시면은 예매율이 상당히 높고 몇 천만 명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하고 비교해서만 큰데 이런 업체들의 이런 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업체들 위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보시면 그냥 무조건 다 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극장 실적으로 상영을 하는 업체라든가 네네. 예, 그런 업체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사실은 그걸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VFX 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냥 VFX가 많이 쓰였으니까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단기로 많이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뭐 바른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몇 개 뽑아놓은 게 더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두 분의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좀 보고 싶은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주가가 좀 5%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기대감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전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좀 메우고자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한전채 발행 한도와 관련돼서 이게 좀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법은 전기료 인상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임주환 멘토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한전이 흑자로 전환하려면 킬로와트당 50원 이상만 올리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0원 이상 올릴 수도 있다, 60원 정도 올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먼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기서 뭔가 들어 올릴 것 같은 그런 수급들이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네. 여기서는 다들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 우리가 지금 트레이딩할 입장이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거는 50원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50원부터는 흑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50원 이상 킬로와트당 인상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급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초가 대응해서 한 번 정도 이런 트레이딩이지 뭐 여기가 바닥이니까 끝까지 가져가자 그런 네네. 트레이딩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50원이든 40원이든 전기요금 인상한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지금 메꿔지거나 메워질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조금은 개선은 될 거고 전기료 인상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좀 되니까 한국전력에 수급이 몰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한전채를 이제 한도를 높여서 많이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워낙 그 AAA 등급의 한전채는 거의 국채하고 똑같기 때문에 국채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시장에 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도 있고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국회에서는 결국에는 발행 한도에 대한 부분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산업부에서는 계속 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걸 시행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오는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시장의 영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멘토께서는 그러면 이 한전과 관련해서는 워낙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뭐 전기료를 정말 인상을 50원을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도 좋게는 봅니다. 근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건 과연 50원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올리려고 했다가 그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많이
그 또 못했었고요. 네. 예, 그게 정치적인 문제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번에 만약에 발행을 못했으니까 그럼 50원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걸 내년에 또 경기 침체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또 정부에서 오케이 할까라는 것도 또 국민들이 또 오케이 할까라는 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그 뭐 한전체 발행한도를 확대를 안 시켜줬으니까 당연히 전기료 많이 올려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전력을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까 하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대안들을 그냥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말고 다른 대안들도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임주화 멘토가 가져오신 종목은 인도 5G 투자 수혜 기대주 기가레인을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박정원 멘토는 리오프닝 진짜 수혜주 CJ CGV 앞서 이제 컨텐츠주 얘기하시면서 극장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관심주에서 역시 다뤄주시네요.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화 멘토의 기가레인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2016년도 말 시황이랑 좀 비슷한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통신주가 아주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거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거나 수주를 받기로 했던 걸 다 미뤘다가 이번 2024년 초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로 보는 거는 한 2, 3일 전에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삼성전자가 통신 관련해가지고 수주 다각화, 그러니까 수주를 해줄 국가들을 좀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미 투자가 다시 뭐 올해 초에 1월 달에는 뭐 한다 안 한다 하고 얘기 나왔다가 좀 쭉 미뤄졌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가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그 버라이즌 향해서 나오는 매출들을 매우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인도 그리고 뭐 캐나다, 미국 등에다가 이제 수주 다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면 중국을 탈출하는 애플, 뭐 베트남이나 인도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인도로 가든 베트남으로 가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신 쪽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 기관에서 많이 추천한 게 이노 와이어리스, 뭐 RFHIC, 그다음에 뭐 서진 시스템. 그리고 에이스테크, 강한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솔리드가 먼저 움직였었는데 기가레인도 움직였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기가레인이 한번 조정받고 지금 다시 갈 수 있는 구간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리고요. 네. 기가레인은 뭐 기지국에 커넥터 케이블 안테나 제조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랑 2020년부터 수주 시작됐기 때문에 예전엔 솔리드가 좀 메인이었는데 지금 기가레인이 좀 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872원에서 1,900원 사이에서 제가 방송 전에 레인지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손절가 1,820원, 목표가는 2,800원 1차 정도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800원에 손절가 1,820원 제시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그 K 컨텐츠 얘기하면서 지니뮤직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니뮤직이 오늘 바로 급등 들어가 버리네요. 16%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화웨이 쪽하고 화웨이 뮤직하고 지니뮤직이 예전에 K-팝 음원 공급을 체결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르생이 이제 중국에서 방영되고 나면 혹시나 K-팝에 대한 관심이 들면서 그쪽 음원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멘토께서 오늘 CJ CGV 가져오셨습니다.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바타 2가 다음 주에 개봉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또 개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 수혜들을 찾아보시는데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무래도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뭐 어떤 VFX나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찍힐 수 있는 수혜주는 아무래도 극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CGV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CGV 같은 경우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극장과 그 스크린 수를 가지고 있지만 네. 또 중요한 거는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많은 글로벌 전 세계 극장이 한 600개 정도, 그다음 스크린으로 한 4,2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국이 한 145개, 스크린 수로는 한 1,150개 정도 스크린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매율이 좋았다고 하면 앞으로 CGV 쪽에 대한 수익이 실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반영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내 개봉했을 때의 그 기대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중국이나 이제 글로벌한 업체들의 이제 또 실적이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을 2번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가를 목표가를 얼마를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보통 네. 이런 주식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화는
일단 개봉되기 전에 예매 관객 수나 그런 분위기로서 주식으로서의 주가가 거의 고점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방영돼서 시청률을 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에 좀 빗대고자 하면은 이제는 CGV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 초까지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해외 쪽에서의 그 상영사 수 늘어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또 한 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어차피 목표가를 한 26,000원 정도 제시했고 현저가는 17,000원 제시했지만 꼭 이런 목표가보다는 그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주가를 좀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매매도 좀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CJ, CGV 목표가 26,000원에 선저가 1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